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2020년 마지막까지도 속 시원하게 풀어가 볼까 하는데요. 역시나 시장에 대한 코멘트와 2020년 마무리 멘트를 좀 드리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끝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저같이 음봉매매하는 사람들이죠. 음봉매매하는 사람들은 어떤 매매를 하는 사람들인가? 올라갈 때 비중을 줄이고 내려갈 때 비중을 늘리는 매매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지난 3월 달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초보자분들은 쟤는 맨날 현금화를 하려 한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당시에는 아마 방송사 전체를 통틀어서 이 내려가는 족족 사라고 하는 사람 아마 저밖에 없었을 겁니다. 저 때는 엄청나게 사라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저의 음봉매매하는 스타일이에요. 내려갈 때 사서 올라갈 때 파는 거. 근데 이게 끝까지 올라가게 되죠. 제가 예상했던 것은 사실 대통령 선거 11월 끝나고 나면은 아마 빠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게 지금 빗나가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 예상이 틀렸다. 그렇다고 해서 이 상승에 올라탈 생각은 없다. 저는 계속 현금화를 유지하겠다라는 전략을 드렸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끝까지 올라가게 되면 사실 음봉매매하는 사람들에게는 지루한 시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매를 하긴 하지만 100%다 담고 하는 것은 아니라서 100% 담고 투자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수익금이나 수익률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수익을 노리는 그런 욕심을 조금 버리게 된다면은 안전을 추구하는 매매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운전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안전거리를 조금 띄워서 약간 규정 속도를 지켜서 운전을 하는 건데 앞이 뻥 뚫렸다고 해가지고 200km, 300km 밟는 것이 아니라 약간은 운전을 하더라도 안전하게 좀 운전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하는 게 음봉매매입니다. 이런 매매하는 사람들은요, 사실 올라갈 때 소외당하는 것이 좀 당연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매매를 해왔는데 지금까지 그런 매매를 했을 때 틀린 적이 있었는가라고 한다면요, 틀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음봉매매가 투자의 정석이다 생각을 해요. 흔히 우리가 눌림목이라고 하는 것도 떨어진 자리에서 버텼을 때 매매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바닥 매매라고 하는 것도 떨어졌을 때 버티는 자리를 보고 매매하잖아요. 그래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라는 그 개념을 가장 잘 승화시킨 매매가 음봉매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2016년 때 돌아가 보게 되면 제가 전문가로 처음 데뷔했을 때인 거죠. 2016년에 시작을 했을 때 저는 아마 오프라인 강연을 통해서 이야기했을 때는 2018년 폭락장이라고 2016년부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2016년부터 2018년은 폭락이고 하락입니다. 2017년 상승장에도 내년 2018년이 폭락이니까 이 상승 때 잘 정리하고 나가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때 많은 분들께서 기억하시는 종목들이 있겠죠. 신라젠이라든지 저 당시에도 삼성전자가 대단히 날아갔었어요. 그때 제가 삼성전자,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사지 마세요. 그거 잡으면은 여러분들 계좌 2018년에 정말로 망가질 것입니다. 라는 조언을 많이 드렸는데 그때도 제가 여론의 문매를 좀 많이 맞았습니다. 반도체가 좋은데 내년이 더 좋다고 하는데 왜 쟤는 안 좋다고 하지? 신라젠 자기가 뭘 안다고 팩사백이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자기가 뭘 안다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지? 그런 논란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하락장이 옵니다. 저 하락장에서 저는 수익을 어마어마하게 거두게 돼요. 저희 회원들과 함께 이쪽에서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는데 그게 음봉매매 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내려갈 때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려가 있는 종목이 많을수록 살 게 많아지거든요. 근데 올라가 있는 종목이 많을수록 살 게 없어집니다. 지금 같은 시기가 지수가 올라오면서 그리고 바닥 종목들도 올라가게 되면서 사실 바닥 종목이라고 할 만한 종목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먹거리가 음봉매매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안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CJ ENM이라든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AP 시스템 이런 기업들 아직까지 가능성이 있으니까 컨텐츠 관련주, 보안 관련주 그리고 바닥에 있는 관련주인데 실적이 좋은 기업은 좀 잡아놔라라는 의견을 드리는 건데요. 이런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먹거리가 많아지는 시기가 하락을 할 때입니다. 근데 결국 이렇게 끝까지 올라가 버리고 나니까는 여러분들께서 먹거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년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내년이 좋을 거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2017년에도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에 좋아질 거란 전망이 지금 다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은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우리가 내년이 좋아질 거라는 말은요. 올해 11월부터 굉장히 적극적으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3,000포인트 간다. 3,400포인트 간다. 이제는 3,600도 간대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 이렇게 상승하는 동력이 되었는데 내년이 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선물 보따리.
열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기대감은 사그라들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 장세는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장세가 아닐 것이라고 보고요. 삼성전자라든지 지금처럼 올라온 종목들은 힘이 빠져서 약간은 횡보하든지 하락을 하든지 조정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바닥에 있는 종목들, 특히나 테마 장세, 변동성 장세, 그리고 종목 개별적으로는 급등이 많은 장세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이 기대가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께서 상승이라고 해서 여기에 계속 이렇게 투자를 열심히 해오셨던 분들,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 종목은 지금 잘 안 갔다라고 외쳤던 분들, 내년이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것도 내 종목이 실적이 안 좋은데 급등한 종목을 잘못 잡아놨다라고 한다면은 내년이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듭니다. 그런 분들일수록 전화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종목 상담 받으셔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당하지 않는 방법은 좋다고 하는 종목을 한번 피해보세요. 좋다고 하는 종목을 왠지 사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좋다고 하는 종목은요, 좋아지기 전에 샀던 사람들이 급등했을 때 팔아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팔아낼 때는 아이고 어리석은 개미들 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팔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사게 되면 여러분들을 비싸게 물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부터 지수가 어떻게 움직인다라는 것은요, 저도 시장의 경이로움, 유동성이라고 하는 그 시장의 경이로움에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LG전자 막 그렇게 급등하는 거 보니까 야, 이거는 지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옛말이 틀리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부터는 지수가 아니라 종목 개별 장세로 여러분들이 조금 시선을 좀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좋으니까 투자해야지가 아니라 종목이 괜찮은가, 내가 정말 가져가도 괜찮은 종목인가를 두들겨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목은 나의 동반자거든요. 내가 앞으로 투자하는 인생이 있어가지고 같이 가야 되는 종목인데 단 하루라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는 기업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수가 괜찮으니까 아무 종목이나 사야지 TV에서 어떤 종목을 좋다고 하는지 그런 걸 찾아보시지 마시고, 내년부터는 조금 달라지는 여러분들의 모습, 실적만이라도 제발 보자라는 거, 그리고 테마 장세에 급등을 했으면 절대로 따라붙지 말라는 거, 그리고 지수 예측이랑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주식의 흐름을 좀 조심히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내년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채라든지 금융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엄청난 좀 소용돌이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감히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시점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라는 게 아무래도 전문가의 한계겠죠. 모든 투자자들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시점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아마 내년이 매우 힘들 것이다. 벌써 지금 대출 규제와 그리고 대출의 불이행, 채무 불이행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요, 금융주의 부담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융주가 좋다, 싸다 하는데 리스크 대비해서는 싼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전 세계와 그리고 우리 경제 기반을 흔들지 안 흔들지를 조금 체크해야 되는 외줄타기 장세가 될 것 같으니까요. 올해 연말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지만 내년을 잘 준비하시기 위해서는 지금 들고 있는 종목이 정말로 내가 내년 하루라도 같이 갈 수 있는 종목인지 아닌지를 판단 잘 하셔야 됩니다. 그거 제가 오늘 많이 받을 테니까요. 빨리빨리 보면서 최대한 많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